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야외에서 다시 촬영하게 됐는데요. 네, 여기는 강원도 양양 남대천 상류의 한 골짜기에서 찍고 있습니다. 뒤에 배경 잘 보이시나요? 네, 지금 오후 4시쯤 됐는데 너무 햇빛이 강렬해가지고 도저히 그냥 찍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물론 뭐 제 얼굴을 그냥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제가 얼굴이 다 탈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농사 지을 때 쓰는 밀짚 모자를 쓰고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또 야외에서 찍으니까 너무 좋네요. 자,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클린 코드 이제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클린 코드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하는 이야기는 뭐 제가 이 의견에 동의하기 때문에 발췌한 것도 있지만, 클린 코드에 있는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를 기반으로 해서 제 생각을 덧대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근에 그 뭐 인공지능도 되게 화두기도 하면서 어 프로그래머도 더 이상 필요 없는 시대가 올 거다.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시대가 온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코드의 종말, 프로그래머가 필요 없는 세상이 올까요? 네, 그러면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프로그래밍이란, 여러분 프로그래밍이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컴퓨터라는 기계가 실행할 정도의 요구사항을 명시하는 작업이 프로그래밍이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하고 정확하고 상세하고 정형적이어야 된다. 이거를 인공지능이 만족을 해야지만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이야기는 다른 측면으로 보면, 우리가 사람이 요구사항을 애매하게 주어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의도를 정확히 꿰뚫어서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작성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되죠. 네, 그런데 이 책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기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 또한 동의하고요. 우리 업계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프로그래밍을 자동화하려는 그런 시도를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지금까지 계속 실패했잖아요. 물론 뭐 최근에 인공지능이 상당히 뜨거운 화두이다 보니까 일정 부분에서는 뭐 자동화가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과 같은 상당히 요구사항이 복잡한,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는 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프로그래밍을 작성해 가는 거는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코드는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코드를 깔끔하게 구현하고 유지보수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가 왜 클린 코드를 못 짜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제대로 구현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클린 코드를 작성하는데도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나쁜 코드를 짜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 리팩토링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클린 코드를 만드는데 이게 상당히 많은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기능 추가할 것도 많은데, 할 일도 많은데, 리팩토링을 하고 품질을 높이는데 시간을 투자했다가 팀장이나 선배 개발자에게 괜히 쓸데없는 짓 한다, 이런 식의 욕을 먹을까봐 이런 걱정 때문에 그냥 기능 구현이 완료가 되면 다음 기능으로 빠르게 넘어가는, 그게 일반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또 한 가지 개발자의 약간은 어떤 태도, 그런 부분일 수 있는데, 일단 좀 재미없고 지겨우니까 이 리팩토링이라는 게, 아니면 클린 코드를 작성하는 게 상당히 좀 지루한 작업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쩌면 우리 프로그래머들 스스로가 자기의 역량을 키우거나 실력을 쌓아서 클린 코드를 작성하려는 그런 역량을 높이는 데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능 구현이 끝나면 리팩토링 하는 게 귀찮기 때문에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앞에랑 비슷한 얘기지만 업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빨리 기능 구현한 다음에 다음 기능으로 구현하려는. 그래서
항상 이런 얘기 하죠. 아, 지금은 너무 바빠서 여유가 없어서 쓰레기 코드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나중에 시간이 되고 여유가 생기면 리팩토링 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근데 르블랑의 법칙에서 이야기하는 건 나중은 결코 오지 않는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내가 지금 코드를 작성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 너무 여유가 없어. 그렇다고 해서 아, 그럼 다음에 여유가 생겨야지 하고 뒤로 밀었는데 뒤에 리팩토링 한 경험이 얼마나 있습니까? 저는 거의 없더라고요.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또 이전에 했던 작업을 떠올리면서 테스트 코드를 추가하고 리팩토링을 하는 게 상당히 귀찮은 일이기 때문에 그 작업들이 뭐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면 할 수 있는데 계속 쌓이다 보면 부채가 쌓여서 너무 방대해지다 보면 아예 그냥 손을 놓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거죠.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할 때 어떤 식으로라든지 시간을 확보해서 아니면 팀장이나 리더들과 싸워서 시간을 확보하든지 역량을 키워서 리팩토링 하는 속도를 빠르게 가져가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은 결코 오지 않는다. 네, 이렇게 나쁜 코드가 계속 쌓이다 보니까 이제 생산성이 문제인데 초반에는 생산성이 상당히 높은 걸로 이제 생각이 되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클린 코드를 만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생산성을 뭐 빠르게 늘릴 수 있다. 이거를 약속하는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클린 코드를 만들어내는 거는 생산성을 일정한 속도로 하기 위한 목적이지 생산성을 뭐 급격하게 늘린다. 이런 거짓말을 저는 하고 싶진 않습니다. 근데 클린 코드를 유지하지 않으면 생산성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1시간 정도 예상을 했는데 너무 코드가 쓰레기 같아가지고 막 하나를 수정하면 이것저것을 바꿔야 되고 중복도 상당히 많다 보니까 뭐 하루 이틀이 걸리는 경우도 다반사거든요. 그러면 또 그 외부에 있는 뭐 대표라든가 아니면 사업 파트라든가 영업 파트라든가 이런 데서는 아니 이게 상당히 간단한 기능인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이러면서 비난을 하는, 그리고 개발자들을 믿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생산성이 0에 수렴하는 거죠. 예, 이때 이제 원대한 우리들이 좋아하는 재설계의 꿈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일단 생산성이 너무 떨어지니까 프로그래머들이 아 도저히 이제 못 해먹겠다. 그래서 관리자나 팀장한테 막 컴플레인을 하는 거죠. 아, 나 더 이상 못 해먹겠다. 나 이거 진짜 다시 재개발하지 않으면 팀을 옮기거나 회사 때려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관리자나 리더도 그렇게 지금 다른 업무들도 바쁜데 굳이 하고 싶진 않은데 어쩔 수 없이 마음이 내키진 않지만, 네, 그래서 근데 하지만 또 레거시 프로젝트를 유지 보수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 수의 개발자들은 레거시 프로젝트를 유지 보수하고 새로운 TF를 뿌려서 신규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는 거죠. 하죠. 두 개의 프로젝트가 공존하면서 이제 경주를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는 사람들은 레거시에 있는 요구사항을 그대로 신규 프로젝트로 이제 이전을 하는 거고, 네, 그러다 보면 레거시도 계속 뭔가 기능이 추가되겠죠. 그럼 이쪽에서 반영해야죠. 새롭게 추가된 기능을. 네, 그러면 핑퐁처럼 계속해서, 핑퐁도 아니죠. 계속해서 레거시가 앞서가면 또 끝날만 하면 또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고, 네, 그래서 영원히 끝나지 않는 이런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다반사로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상황이 생길까요? 네, 새롭게 뭔가 TF를 하는 데에는 점점 더 프로젝트를 오픈하라는 압박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 거기 그 코드도 클린 코드를 유지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게 가능할까요? 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레거시 코드를 리팩토링하는 역량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 프로젝트를 한다고 클린 코드가 진짜 만들어질까요? 개발자들이 그런 몸에 클린 코드를 구현하는 역량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새롭게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진짜 깔끔한 코드가 만들어질 것인가, 이것에 대한 의구심도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신규 프로젝트를 우리가 해서 뭔가 클린 코드를 만들어내려는 욕심이 있지만
그렇게 한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의 클린 코드를 만들어내긴 힘들다. 오히려 기존에 이만한 레거시 코드의 똥덩어리가 있었다면 여기는 조금 더 작은 똥덩어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가 뭐 특히 SI 이런 경우도 많은데 차세대 뭐 고도화 프로젝트 하면서 한 3, 4년 시스템을 사용한 다음에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서 갈아엎잖아요. 이제는 이런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수 있는 시대는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보다는 기존의 레거시 코드를 어떻게 하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리팩토링을 하면서 클린 코드를 만들어 가느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개발자들이 리팩토링 역량을 쌓느냐, 이것이 오히려 클린 코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더 빠른 지름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프로젝트의 기한을 맞추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뭔가 생산성, 클린 코드를 만들므로 인해서 생산성을 일정하게 유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한을 맞추는 유일한 방법은, 그러니까 빨리 가는 유일한 방법은 쓰레기 코드를 만들어내는, 그래도 초반에는 빠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길이 아니라 언제나 코드를 깔끔하게 깨끗하게 유지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빨리 가는 길이다. 근데 이게 쉽지 않다. 제가 그래서 클린 코드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운동과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들 운동이 중요한지 알죠? 하지만 매일 운동하는 사람이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상당히 적잖아요. 그런 것처럼 클린 코드는 엄청나게 많은 개발자들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면접을 볼 때도 가장 인상 깊게 읽은 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클린 코드라고 이야기하는 개발자들이 가장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은 클린 코드를 만들어 내는 프로젝트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 그만큼 어려운 거다. 하지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프로라면, 전문가라면 여러분들이 일정을 산정할 때 언제든지 리팩토링을 해서 클린 코드를 만들어내는 부분까지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같이 한번 해보자.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들이 계속 같이 그 클린 코드를 만들어내기 위한 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변화를 누군가 다른 사람이 절대 안 만들어주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내가 솔선수범해서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 클린 코드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